자, 우리 저번 시간에 물리량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었죠? 바로 스칼라랑 벡터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스칼라는 우리가 크기만 갖고 있는 거, 그렇죠? 반면에 벡터는 크기에다가 방향까지도 따지겠다. 그래서 우리 물리학원에서 이제 벡터의 존재를 처음 나오죠. 그래서 이 스칼라와 벡터를 구분하는 걸 배웠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배운 게 바로 뭐냐면 이동 거리와 변이에 대해서 배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동 거리는 실제로 이동한 거리. 반면에 변이는 최단 거리가 되는 거죠. 처음 시작과 끝점을 이은 직선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던 방법이 A에서 B로 가는 방법이 직선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랬을 때 뭐 이걸 A, B, C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C가 가장 이동 거리가 크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로 얘기할 수 있는데 변이는 처음 시작점과 끝점이 같기 때문에 다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스칼라와 벡터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한 게 우리가 속력과 속도였어요. 둘 다 빠르기를 나타나는 건데, 근데 얘는 방향까지 따지겠다는 거죠, 속도는. 그래서 우리가 속력은 V는 T분의 S, 속도는 그 화살표를 쓰고 시간분의 변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력과 속도를 좀 빠르게 좀 쉽게 이해할 방법은 뭐 이런 수영장 있죠. 수영장이 있어서 박태환이 수영장을 이렇게 뭐 왔다 갔다 거린다 치자. 그치? 왔다 갔다 걸어가지고 왔다가 이렇게 가는 하고 있어. 그럼 그걸 TV를 본 아빠가 박태환 속도 진짜 빠르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속도는 0이야. 속도는 0이죠, 박태환은. 왜? 처음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 속도는 0이야. 하지만 속력은 0이 아니겠죠. 그래서 자, TV 보다가 아빠가 틀린 말을 하면은 옆에서 알려주세요. 알았죠? 소개팅 갔는데 맞은편 남자애가 속력과 속도를 구분 못한다면 만나지 마. 우스갯소리를 한 거고. 자, 여하튼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우리 그래서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배웠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등속도와 상대속 이 속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체의 운동은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 우리 물리학에서 크게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등속도 운동. 그리고 두 번째가 등가속도 운동. 이 두 개를 배우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등속도. 그래서 속도가 같을 등이지 일정한 운동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속도가 일정한 운동,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등속 직성 운동을 하는데 다른 말로 등속도 운동이라고도 얘기하죠. 등속도 운동 그래프. 등속 직선. 자, 그래서 직선상에서 2m/s로 등속 운동하는 물체. 자, 그러면 2m/s로 등속이니까 속도가 안 변하는 거죠. 그럼 여기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나와 있잖아. 그러면 얘는 2m/s로 속도가 어떻게 된다? 속도가 이렇게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때 t일 때 뭐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 물리량이 있으면 정의를 내리고 이 정의를 식으로 바꾸고 다시 이걸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래프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ST 그래프, VT 그래프, AT 그래프 그 중에서 VT 그래프가 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VT 그래프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찾아봐야 돼. 먼저 첫 번째 기울기. 기울기의 의미하는 게 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봤더니 기울기는 X축의 변환량분의 Y축의 변환량이죠. X축은 뭐야? 좀 여기서 시간이고 Y축은 델타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배우겠지만 T분의 델타 V를 우리가 가속도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여기는 기울기가 0이니까 가속도가 뭐 하는 거야? 0인 등속도 운동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반면에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것도 찾아봐야 돼. 면적.
우리 면적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 있죠? 근데 가로는 뭐야? 우리 지금 시간이고 세로는 속도야. VT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S. 거리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아하, 면적은 이동 거리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VT 그래프에서 면적과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면은 우리 문제를 풀기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한다. 면적은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 자, 그러면 다시 그래프를 봤더니 1초일 때 이만큼, 2초일 때 이만큼, 3초일 때 이만큼. 자, 이 밑에가 뭐라고 했어? 면적이 이동 거리네. 이동 거리가 지금 어때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즉, 왼쪽 그래프, 시간에 따른 이 면적 그래프가 1초일 때는 2, 2초일 때는 4, 3초일 때는 6.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ST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 있겠죠? 기울기 있겠죠?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달까? X축의 변환행분의 Y축 변환행이죠?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S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가 된다. 속력, 속도가 된다. 그렇죠? 방향이 안 바뀌었으니까 속력이나 속도는 여기서 똑같아. 그래서 속도 그래프가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요? 속도가 되는 거더라고요. 자, 그러면 ST 그래프에서 이 물체의 속도 아까 얼마나 나왔어? 2m/s라고 나와 있는 거죠. 옆에 나와 있잖아. 이렇게 2m/s라고. 1번, 2번 쉽게 풀 수 있네. 자, 그리고 VT 그래프에서 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고? 가속도를 의미한다고. 그리고 VT 그래프에서 뭐 한다? 면적의 의미는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고. 자, 다 했던 거 좀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VT 그래프에서 0에서 5초 사이, 여기 5초가 있겠네. 그쵸? 그 사이 이동한 거리 면적 구하면 되죠. 2 곱하기 5니까 10m.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VT 그래프에서 5에서 10 밑에 마찬가지로 밑에 오고 높이는 2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10m.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뭐 할 수 있다?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아,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 등속도 첫 번째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러면서 VT 그래프랑 ST 그래프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자, 아래 거 볼게요. 자, 직선 도로 위의 두 자동차. 자, 이거 무슨 자동차야? 페라리? 람보르기니? 잘 모르겠네. 그쵸? 자, 이 두 자동차를 선생님이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선생님 차. 그쵸? 하나는 누구 차냐면, 아이유 차. 멋있다. 그치? 이런 차 있었으면 좋겠다. 자, 여하튼, 이걸 그린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이 차를 끌고 왕복 2차선 도로를 이렇게 가고 있어. 윙! 하고 가고 있어. 그치? 근데 저 맞은편에서 저 흰색 스포츠카가 딱 오고 있어. 그럼 내가 얘의 얼굴을, 이 운전자의 얼굴을 볼 수가 있을까요? 너무 빨리 가겠죠. 왜? 내가 가는 속도에 맞은편에 오니까 숭살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안에 누가 탔는지 모를 거야. 근데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이제 중앙선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사고 나겠죠. 이렇게 점선이 있고, 내가 가고 있는데 옆에 차도 흰색 스포츠카도 같은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 안에 누가 탔는지 볼 수 있겠죠. 아까 누가 탔다고? 아이유가 탔다고. 그럼 아이유는 나는 보면서 운전할 수 있겠죠. 자, 똑같은 속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까 전에는 어떻게 돼? 서로 마주보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르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나는 그대로 운동하고 있는데 상대방 속도에 따라서 내 속도가 그 상대방 속도가 다르게 관측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상대 속도예요, 상대 속도. 그래서 이 상대 속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상대 속도는 나와 있는 것처럼 운동하는 관측자가 본 물체의 속도.
그거를 상대 속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가 내가 100km/h로 가고 있어. 상대방도 100km/h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얘는 무슨 속도? 마이너스 200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반대편으로. 하지만 얘도 마이너스 100이야. 아니, 마이너스 100, 그냥 100이야. 그럼 내가 봤을 때는 같은 우리가 가고 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게 바로 상대 속도의 개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는 관측자가 보는 물체의 속도.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상대 속도라는 것은 그래서 뭐 A가 바라본 B의 속도라고 할게. 여기서 A는 관측자죠, 관측자. 관측자가 본 상대방이죠, 상대방. 그쵸? 관측자가 본 상대방의 속도. 내가 바라본 아유의 속도. 내가 본 아랍의 상대의 속도.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A가 바라본 B의 속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바로 공식이 나가기 전에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100으로 가고 있고 아이유가 마이너스 100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얘가 얼마만큼? 마이너스 200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겠죠. 자, 그 말의 차관점에서 뭐냐면 내가 상대 속도를 알고 있어. 상대방의 속도에서 내 속도, 관측자의 속도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야. 즉, 상대방 속도에서 관측자 속도 빼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상대방 속도 아까 뭐였어? B라고 했죠? 그리고 관측자 속도는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상대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쓰면 우리가 속도인지 모르니까 VB, VA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VAB는 VB, VA로 표현할 수 있죠. 빼기 VA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 자, 상대 속도라는 것은 상대방 속도에서 바로 관측자의 속도를 빼주는 거다. 이게 바로 상대 속도다. 그래서 VAB로 표현하면 A가 바라본 B의 속도는 VB에서 VA가 바로 상대 속도가 된다. 그래서 표현 A가 바라보는 B의 속도, A에 대한 B의 속도. 그래서 기준이고 비교 대상이죠. 기준 관측자고 여기서는 상대방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줘 사실은. 근데 이게 되게 유용한 스킬이야. 왜냐하면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야. 뭐 A가 바라보는 속도는 A가 있고 B가 있고 뭐 C가 있어. 이렇게 세 가지만 이상 돼도 좀 헷갈리거든. 그랬을 때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하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요거는 좀 자세한 거는 우리 문제집을 통해 할 건데 아래 거 한번 보자 한번. 자, 직선상에서 자동차 A, B, C가 등속을 운동한대요. 자, A는 오른쪽으로 10, B는 오른쪽으로 15, 그리고 C는 왼쪽으로 20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른쪽을 플러스로 표현해 볼게. 그리고 왼쪽을 마이너스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있는 관측자 IU가 있겠네? 근데 좀 IU로 하지 말까, 우리? 왜냐면 요즘은 누가 대세죠? 불핑이 대세잖아. 그치? 블랙핑크가 대세잖아. 그러면 아이유 말고 그러면 제니로 바꿀까 우리? 그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가야지. 그치? 그리고 블랙핑크 뭐야? 블랙핑크 또 신곡도 냈잖아.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는 제니로 바꿔보자. 그렇죠? 제니는 지금 어때요? 가만히 있죠? 속도가 0이야. 자, 그랬을 때 제니가 바라본 A의 장수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10m/s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건 너무 간단해. 두 번째, 그럼 A가 바라본 B의 속도. A가 바라본 B의 속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A가 바라본 B의 속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뭐야? VB에서 VA를 빼준 거죠? VB가 얼마야? 15. VA 얼마야? 10. 그러니까 얼마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5m/s의 속도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B에 대한 A의 속도. B에 대한 A의 속도는 B에 대한 A의 속도죠. 이렇게 그러니까 VA에서 VB를 빼준 거야. 그렇죠? VA 얼마야? 10. VB 얼마야? 15.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5m/s. 그렇죠? B가 봤을 때는 A가 뒤쪽으로 5m/s씩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understand?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실 이렇게 2번, 3번 같은 경우 공식 굳이 대입하지 않아도 풀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이 공식을 쓰는 게 훨씬 더 쉬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해보자, 그럼 선생님이. C가 안 나왔잖아. 그럼 C에 대한 A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C에 대한 A의 속도. 30초 줄게요. 자, 풀어보세요, 지금. 요즘 블랙핑크도 나왔고, BTS 나왔고, 그쵸? 유튜브에 볼 게 너무 많아요. BTS 노래도 너무 좋던데, 그쵸? 혹시 아미 있나, 아미? 선생님도 아미 가입하고 싶은데, 그 봉 구하기도 너무 힘들대. 그래서 그냥 멀리서 응원만 하기로 했습니다. 자, 30초 다 지났죠? C에 대한 A의 속도.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봐. C에 대한 A의 속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 VA에서 VC를 빼면 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VA는 얼마예요? 10 m/s. VC는 얼마야? 마이너스 20 m/s.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30 m/s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방금 전까지 선생님이 등속도와 그리고 상대 속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보셨죠? 등속도, 운동. 운동 우리 물리원에서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 나오고 두 번째가 이제 등가속도인데, 이 등속도 운동은 쉬워서 잘 안 나. 너무 쉬워. 그럼 뭐가 잘 나오냐? 바로 이 등가속도 운동의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정말 아주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알아야 돼? 이 가속도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가속도라는 것을 지금부터 얘기해 보려고. 그래서 여기 말 그대로 속도가 더해진다는 뜻이죠. 아까는 속도가 일정했지만 얘 속도가 변한다는 뜻이야. 근데 여러분들 속도가 왜 변하는 거야? 등속도는 왜 속도가 일정하고 가속도는 왜 속도가 변하는 거죠? 힘과 연관돼 있죠. 등속도는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가속도는 힘을 가하니까 속도가 변해야죠. 힘이 가할 때죠. 자, 여하튼 정의를 내려보자. 이런 물리량이 있으면 내가 뭐 한다고 했죠? 선생님이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가속도의 정의는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뭐뭐하는 동안 바로 기준이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게 비교 대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가속도라는 것은 기준분의 비교잖아. 그러니까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라고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기호도 바꿀 수 있죠. 가속도는 A라고 하죠. acceleration.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 할 때 엑셀 밟잖아. 그쵸? 그리고 시간은 time. 속도는 V인데 여기 변화량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델타가 되는 거죠. 보통 변화량이라는 것은 나중에서 처음 뺀 거죠. 그렇게 나타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프린트를 보면은 가속도라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 뭐의 속도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 여기서 뭐라고 했어? 가속도라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냐면 나중 속도 v 프라임 처음부터 v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t에서 v 프라임에서 v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가속도의 정의를 해보고 식으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물음 가속도가 3m/s 제곱이라는 뜻은 뭘까요? 이 뜻은 뭘까? 이 뜻은 1초에 속도가 3m/s씩 증가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1초에 3m/s씩 증가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했냐면 가속도에 대해서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식으로 바꿨대. 자, 그럼 기본 탄탄 2라고 나왔고 이게 뭘 구하라냐면 가속도를 구하라는 거야. 가속도. 속도의 변화량으로 하려면 가속도를 구해보자. 자, A, B, C 한번 구해보세요. 시간 줄 테니까 A, B, C 구해보세요. 들으면서 들으세요. 들으면서 푸세요. 어, 이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일주일에 4번 하고 일주일에 4시간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하는데 온라인 수업 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꼼꼼하게 듣지 않으면 수업 때 따라오기 너무 힘들어요. 왜? 다시 리바이벌을 하지 않을 거야. 왜? 우리는 문제 풀어야 되거든. 문제도 어려운데 어? 개념 갖다 붙잡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우리 진도 다 나가. 그쵸? 그러니까 꼬박꼬박 잘 풀어보시고 혹시 모르는 문제 있으면 학교 나왔을 때 질문하던지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 B, C 풀어보시고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진 않지만 그래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니까 A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자 먼저. 자, 먼저 A를 봤더니 처음 속도가 10m/s고요. 낮은 속도가 30m/s래요. 모르면 가속 우리 구하는 공식 있잖아. A는 T분의 델타 V잖아. T는 얼마야 여기서? 2초. 델타 V라는 것은 낮은 속도 30에서 처음 속도 10을 뺀 거죠. 그러니까 얼마야? 2분의 20이니까 10m/s 제곱이 구할 수 있겠네요. 얼마나 쉬워. 공식만 대입하면 되는데. B 볼까 한번? B도 똑같이 하면 되죠. A는 T분의 델타 V죠. T는 얼마? 2. 델타 V인데 낮은 속도 10에서 처음 속도 30. 그런데 얼마야? 마이너스 10m/s 제곱. 마이너스라는 거죠. 즉 선생님이 여기서 주어진 이유가 뭐냐면 A 같은 경우는 가속도가 이쪽이고 B 같은 경우는 가속도가 이쪽이래. 속도가 느려진대. 자, 왜 그러냐? A는 지금 속도가 빨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한 거고 반면에 얘는 속도가 느려졌잖아.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가했기 때문에 가속도가 되어졌다. 그거를 비교하려고 A와 B를 집어넣은 거야. 자, C 한번 보자. C도 보자. 자, 처음 속도 10, 낮은 속도 마이너스 30이야. 그대로 대입해봐. A는 T분의 델타 V. T 얼마? 2. 델타 V니까 낮은 속도 마이너스 30, 처음 속도 10. 그러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0m/s 제곱. 마찬가지로 가속도가 마이너스 그리고 힘도 반대 방향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 기본 탄탄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거 한번 해보자. 플러스와 0 그리고 마이너스 임인데 속도가 0이래. 그럼 뭐 하는 거야? 정지했다는 뜻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속도가 플러스래. 그럼 기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는 거야.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분석해 본 거야. 마이너스래. 그럼 뭐야?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는 거야. 뒤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가속도가 0이래. 그럼 뭐 하는 거야? 속도 변화가 없다는 거죠. 등속 운동한다는 거죠. 정지 또는 등속 운동하는 얘기죠. 여기서 등속만 쓸게. 그리고 가속도가 플러스래. 이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지금 가속도 가고 있대. 그러면 속도가 증가하는 거고 여하튼 오른쪽으로 플러스 기준 방향 속도가 증가한다는 뜻이고 마이너스라는 것은 위쪽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야. 얘는 기준으로 되는 거고 얘는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 거꾸로 얘기하면 속도가 감소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속도가 변한다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인다 가정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하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하면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하니까 속도가 느려졌다가 멈췄다가 가겠지. 그렇죠? 즉 얘는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한다. 힘을 가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요 내목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본 거야. 자, 물음 한번 보자 한번. 자, 그렇다면 좀 헷갈릴 수도 있어. 한번 풀어보세요. 감소할까? 증가할까? 가속도의 크기가 감소하면 속도는 감소할까? 증가할까? 원래 이제 실제 수업 시간이었다면 이 좀 풀어볼 시간이 되게 좀 많이 줬을 텐데 생각할 시간도 줬을 텐데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줘야 될지 선생님 감이 안 잡히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풀어봐 하는 거 빨리빨리 하는데 시간 날 때 여러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가속도의 크기가 감소한대. 그러면 처음에 가속도가 10이었다가 9, 8, 7, 6 이렇게 감소한대. 그랬을 때 속도가 감소할까 증가할까? 증가하죠. 자,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는데 이 크기는 줄어들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한다는 이 크기가 줄어든다는 힘도 줄어든다는 하지만 아직까지 오른쪽으로 힘을 바꿀 수 있는 속도는 증가하는 건 맞아. 하지만 아까 전에는 가속도가 일정하면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겠지만 얘는 증가하는 정도가 작아지면서 증가하겠지. 그렇지? 작아지면서 증가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직선 그래프가 이렇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작아지면서 그랬지. 왜? 가속도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물음은 증가한다라고 바꿔야 돼, 이거. 자, 밑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 나와 있는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똑같아. 평균 속도랑 순간 속도랑 똑같아요. 우리 시간과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잖아. 그쵸? 한번 보자. 0에서 1초 사이, 0에서 1초 사이 평균 가속도. 걸린 시간 1초. 속도 변화량 15니까 15m/s 제곱이 되겠네. 두 번째, 1에서 2초. 걸린 시간 1초. 근데 1에서 2초에서 얼마에서 15에서 40으로 변했으니까 25가 되겠네. 25m/s 제곱. 0에서 2초. 전체 걸린 시간 2초. 그렇죠? 그리고 속도 변화량 40이니까 20m/s 제곱. 그리고 평균 가속도는 그냥 전체 걸린 시간분의 총 변화량 구하면 되는 거야.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초에서 순간 가속도. 1초에서 이 순간 가속도. 그렇죠? 2초에서 순간 가속도. 뭐라고?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순간 가속도가 되는데 여기서는 x좌편하고 y좌편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풀기는 어려울 거야. 근데 주어지면 풀 수 있는데 주어지면 수학 문제가 돼버려. 이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얼마 그러면 수학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y는 ax 플러스 b로 풀어버리잖아. 수학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물어보진 않고 선생님은 그냥 여기에서 이 점에서의 순간 가속도는 접선의 기울기로 구할 수 있다 라는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오늘 한 게 등속도, 등가속도는 들어가진 않았고 가속도에 대해서만 얘기했어. 뭔지. 그럼 다음 시간에 등가속도가 무엇인지 배울 건데 아직 우리 우공비가 1단원, 1강을 아직 다 안 나갔어요. 우공비 한번 펴보시면 선생님도 우공비 펴고 있어요. 우공비 1강 펴보시면 저번 시간에 운동의 표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번 시간에 이어서 가속도까지 배운 거야. 그쵸? 그래서 뭐 운동의 분류까지 나와 있는데 이건 어렵지 않고요. 여하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진도부터 나가고 문제는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